안녕하세요. 네모캔버스 강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기자 포스를 만들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컬럼 4개를 그 str 포스, 즉 포스 관리 쪽 테이블에다가 넣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넣은 컬럼을 기반으로 한 이제 매장 포스 이제 환경 설정에서 포스 관리 쪽에다가 설정하는 화면, 이번에 그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 그거 넣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는 그 대기자의 고객이 누르는 부분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관리자, 이제 입장을 시킬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대기자 업무라는 것이 포스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이 매장별로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한 개 매장에 한 개의 대기자 내역만 있지. 뭐 만약에 대기자 포스가 2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기자 포스에서는 뭐 1번, 3번, 5번에서 그 1번, 3번, 5번째에 그 톡을 날리고, 뭐 두 번째 대기자 포스에서는 뭐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개 남았을 때만 톡을 날리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str 포스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str 포스에 있는 것들은 내가 각 포스별로 설정하는 화면이 다르거나 설정하는 기능이 다를 때 이제 매장 포스 등록에다가 하는 거고, str 포스에다가. 그렇지 않고 매장 전체적으로 먹는 옵션이면 스토어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str 포스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뭐 그 내역을 여기 잠깐 보면, 왼쪽 화면에서 이게 열렸네. 마이트의 지금 테이블 구조가 크게는, 이 시스템 베이스는 이제 이 전체, 완전 전체를 관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보면 이제 str 포스라고 해서 각 포스별 세팅이 달라야 될 때 들어가는 테이블이고요. 이게 이제 매장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한 개 로우에 뭐 매장의 이름, 매장의 코드, 그다음에 대표자, 뭐 이름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매장의 대표자가 2명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차피 사업자 번호는 하나고 대표자가 만약에 2명이면 여기다 2명 이름 그냥 쉼표 넣어서 쓰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팅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컬럼이. 그때 str 포스에 마지막으로 넣었던 이 4개 컬럼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업무가. 그게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뭘 할 거냐면, str 포스에 있던 대기자 관련 컬럼을 스토어로 이동.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기자 화면의 기본을 좀 만들어 보긴 할 건데요.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우리가 그 매장 포스에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해당 포스에 이 포스 타입을 웨이팅이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웨이팅이라고 선택이 된 포스에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웨이팅 되는 것이 나오고, 뭐 닫기도 안 보이고, 물론 닫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그러니까 고객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 대기자의 관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포스 관리에 이 부분에 옵션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용, 관리자용. 그랬다가
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건, 대기자용은 어차피 포스가 열리자마자 그 고객이 대기할 수 있는 딱 그 화면만 써야 되지만, 이 관리자 화면은 내가 메인 포스로 뭐 카운터에서 내가 포스를 쓰고 있다가도 걔가 상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쓰고 있다가 어떤 포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 쓰고 있다가 뭐 여기 어디 버튼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 대기자 관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대기자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멀티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걔는 열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팝업처럼 띄울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띄울 거냐면요. 웨이팅 같은 경우 딱 열리면 사실 이 부분이 큰 뒷판 위에 여기 요 까만색 테두리의 창이 위에 열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 뭐 차일드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로 열린 게 아니라 팝업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얘가 사실은 요 위에 이 뒤에 큰 메인 위에 이 사각형이 열렸지만 팝업 방식으로 열렸기 때문에 뒤에 것도 이렇게 만져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차일드 방식으로 열렸으면 뒤에 게 안 만져져요. 얘가 닫히기 전까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열었는데 이것처럼 대기자 관리라는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창 위에 이 입장을 시킬 수 있는 창이 이런 식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뭐 입장도 시키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닫고 다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닫기나 이런 버튼이 있어서 눌러서 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만들 거고요. 설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설정을 들어가면, 이 화면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걸 눌렀을 때 재고 관리나 이런 걸 열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창을 좀 키워서 여기에 대기자 관리자, 대기자 관리 프로그램을 여기서 오픈할 수 있게 이걸 늘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들어갔을 때 이 매장 관리 쪽에 그게 있어야 돼요, 세팅이. 근데 대기자 포스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매장 중에 뭐 5분의 1, 10분의 1 정도만 쓸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 세팅이 이렇게 주저리 길게 나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요거는 포스 관리랑은 다르게 포스 관리는 이렇게 길지만 매장 관리는 딱 요거 한 장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대기자 포스, 그러니까 대기 관리자 포스가 여기로 실행이 돼 있어요. 화면이 실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대기자 관리라는 탭이 하나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포스 화면에서 이걸 누르면 대기자 관리가 안 보이게, 뭐 일단 그런 식으로 분해해 놓고 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대기자 관리라는 그 탭을 항상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주면 되죠. 저는 이걸 만들 때 이 탭이 원래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걸 넣고 빼고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빼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각각을 오브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이 열릴 때 내 현재 포스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픈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열리고 어떤 땐 안 열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대기자 화면을 아니 대기 관리자 화면을 뭔가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이때 그냥 빈 화면, 단지 클로즈 포함, 요렇게. 어디 보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대기 관리자 화면이 그 대기자용 포스 설정 탭을 대기자 화면이 실행되었을 때만 나타나도록 만든다. 이때도 빈 화면 일단 만들고요. 당연히 빈 화면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기 관리자 화면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요렇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요게 4번이고 3번으로 대기 관리자 화면 만들기.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그 다음에 지우고 얘가 4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하나 추가를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대기자 관리를 할 때 그 고객이 몇 명 오냐에 따라서 안내를 할 때 지금 현재 빈 테이블이 4명 4인석이냐 2인석이냐에 따라서 이 입장시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테이블 자체에, 그러니까 매장에 가진 테이블 자체에 이게 몇 석짜리냐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번, 1-1번 이렇게 만들 때 어차피 지금 대기자 관련 컬럼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테이블에 좌석 수 컬럼 만들기. 이때 기본적으로는 4인석으로 만들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30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딱후딱 하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기자 관련 컬럼을 스토어로 싹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아직 배포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려던 데이터베이스 자동 업데이트 부분, 자 여기에서 이니셜 로딩 부분에서 우리가 펑션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펑션, 자 여기 보면 12일 날 만들었던 이거 대기자 포스의 메시지 로직 이거하고 요 여러 가지 이렇게 컬럼들, 이렇게 4가지 컬럼들 들어갔던 거, 얘네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테이블 자체를 그 스토어로 옮기는 거 오늘 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좀 전에 했었던 여기 테이블의 좌석수 컬럼 만들기 4인석 여기까지 일단 먼저 요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str 포스라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이 내용에 str 포스, 여기도 보면 str 포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죠. 이렇게 포린키 연결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str 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대신 이 str 포스가 다른 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바꾸기를 하고 str 포스를 스토어로 바꾸면 돼요. 스토어 테이블로. 그러면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부터 전체 바꿈을 해볼까요? 까먹을 뻔했네요. 하기 전에 언제나 프로젝트에 백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2022 1122 언더바 2017
이 작업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replace all 하면 총 10개가 바뀌었네요. 10개가 바뀌었으면 정상인 것 같아요. 여기 한 4개 바뀌었을 거고, 여기에 4개 바뀌었을 거고, 잠깐만, 여기 4개 바뀌었나? 8개가 바뀌지 않나? 아, 4개만 바뀌네요. 4개 바뀌었을 거고, 여기 하나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여기 바뀌었을 거고. 자, 10개가 맞네요. 자, 그러면 저기에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str 포스에 요거 4개를 그냥 지울게요. 날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뭐 연동된 부분도 없으니까 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전을 강제로 좀 낮추고요. 10월 29일로 낮추고, 자, 제가 이제 포스를 실행을 하면 이제 스토어에 저게 딱 생길 거예요. 메인으로 바꿔줘야 생기겠죠. 자, 뭔가 바뀌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새로 고침, 스토어를 보면 디자인 맨 아래쪽에 4개 생겼죠. 자, 기본값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갔죠. 자, 일단 요건 됐어요. 그러면 테이블 자체에 좌석수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 테이블스가 여기 이 테이블 이름으로 테이블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bls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좌석수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까? 그 여기다 좌석 뭐 이러면 좀 유치하니까 게스트 카운트로 할게요. 게스트 카운트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게스트 카운트 해놓고 뉴메릭으로 갈게요. 뉴메릭 가고 웬만하면은 널 데이트 타임 말고는 널 주지 말고, 그러면 기본 값을 보통 4인석이 많으니까 4인석으로 할게요. 테이블 좌석수. 자, 여기까지 하고 만드는 거 여기까지 계속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플러스 실행해서 자, 이렇게 만들고, 이 변수 대신에 테이블 좌석수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요거 지우고, 그러면 총 여기 2개 내역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차피 요거를 그냥 같이 내비두자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2개를 더 실행을 해서, 자, 2개를 넣고 여기에 테이블 좌석수,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메시지 워크를 하나 넣는데, 여기는 tbls 변경되는 걸로, 자, 이렇게 하고 요거 붙여놓고, 뒤에는 요거 붙여놓고, 이거 붙여주고, 뒤에는 맨 끝에,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얘 됐고, 얘 됐고. 자, 테이블 이렇게 했고요. 이 버전을 지금 날짜를 좀 바꿔야겠어요. 지금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22일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22일로, 22일날 이 일을 했으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22일날 바꾸는 걸로. 얘 뭐야? 여기에 22일이 없다고. 22일로, 네, 이렇게 바꾸면
테이블에 해당 좌석수가 이제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스는 말고 스토어에 맨 밑에 4개를 날릴게요. 이걸 삭제를 하고 저장하고 여기에서 메인 보스로 해서 진행을 하면 뭔가 업데이트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새로 고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여기서 새로 고침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일단 스토어 먼저 닫았다 그래야지. 얘도 스토어 먼저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4개 생겼죠. 그 다음에 테이블스 내리면 게스트 카운트 이렇게 생겼죠. 됐어요. 그럼 일단 DB 옮기는 거는 완료를 했고요. 이거 완료. 그러면 대기 관리자 화면 만들기인데 이거는 그냥 빈 화면만 만들어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자 대기자 화면을 웨이팅에 요 대기자 화면을 그대로 모디파이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대기 관리자 화면으로 만들게요. 관리. 매니지 이렇게 넣을까? 네. 일단 나중에 뭐 아니면 그냥 매니지. 다른 애들 이름을 어떻게 했나? 보면은 제가 MNG라고 쓸 때도 있고 매니지라고 다 써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 매니지를 썼는데 그냥 그냥 MNG로 가게요. MNG MNG 이렇게 하고 이 MNG를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매니지는 날릴 거고요. 그러면 MNG를 열어서 자 매니지를 할 거니까 날리고 뭐 저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와도 돼요. 이건 뭐 새로 고치면 어떻게 할까? 일단 내비둘까? 일단 내비두고 데이터 윈도우들이 없기 때문에 죽일게요. 자 싹 죽이고 어차피 근데 데이터 윈도우 나중에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관리자 화면에도 당연히 데이터 윈도우가 필요할 테니까 어쩌면 테이블의 현재 상태를 뭐 만들다 보면은 불러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버튼만 닫기 요것만 해서 클릭드에다가 그냥 만들게요. 클로즈 페어런트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걸 닫아라 라는 명령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해서 만약에 여기를 내가 디스라고 쓰면 디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만 닫혀요. 얘만 없어져요. 근데 페어런트라고 쓰는 건 얘가 이 엄마 밑에 있잖아요. 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엄마를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식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트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이름을 넣어버려도 돼요. 여기다가 w 언더바 웨이팅 이렇게 해도 닫힙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고 일단 MNG는 만들었어요. 자 그럼 비언 화면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좀 나중에 이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대기자 화면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판매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오픈 W 언더바 웨이팅 언더바 MNG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메인 포스 들어가고 뭐 기본 이렇게 있다가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기자 화면. 대기자 화면이라고 너무 없나?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대기 관리자 화면 이렇게 하면 실행 대기 관리자 화면 이렇게 뭐 보고 있다가 뭐 등록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잠깐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다른 기능들 이렇게 기존에 뭐 옮기는 기능 쓸 수 있겠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누를 수 있겠고요. 환경 설정 누를 수 있고요. 근데 버튼을 여기다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자 불러오는 건 해봤는데 버튼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거는 저 화면은 제가 여기서 불러요. 여기에서 부르는데 W 펑션을 부릅니다. W 펑션이 저는 해당 W 펑션을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 W 펑션이 여기 있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는 위치를 이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거 위치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더 내려야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두개 일단 하나만 백업할까요? 자, 백업 내리고 위에서부터 공간을 맞춰주고요. 잡고 이렇게 하면 공간이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얘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 공간 똑같이 자 됐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갖느냐 유저 오브젝트 하고 뒤에는 어떤 이 기능에 대한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만들었네요. 그럼 여기는 이것도 이름도 똑같이 같네요. 내가 나중에 뭔가 쓰나 봐요. 저기에 여기에 대기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자는 웨이팅 매니지니까 여기다가 웨이팅 MNG 이렇게 넣을게요. 얘도 이름을 웨이팅 MNG로 이렇게 일단 넣었는데 일단은 요 비지불이 꺼져 있죠. 비지불을 끌 필요가 있나? 대기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굳이 매장 내에 대기자 관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버튼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게 해라. 이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버튼이 그냥 일단은 나와 있죠. 뭐 나중에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IB 이네이블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매장에서 저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얘를 이거 높이로 맞춰야 되는데 얘가 높이가 몇이냐 자 1280에 20이니까 1300이네요. 저 밑에가 그러면 1300 딱 맞게 떨어지죠. 요거랑 딱 맞추고 자 이걸 눌렀을 때 그러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얘를 눌렀을 때 클로즈 위드 리턴을 하는데 얘가 닫히면서 명령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위드 리턴을 하는 거고요. 리턴을 하는데 얘 클래스 네임을 넘겨줘요. 얘를 넘겨줘요. 얘 이름을
그러면 이 이름이 넘어왔을 때 기능이 여긴 거예요. 이제 이걸 딱 이제 오픈해서 얘가 딱 닫아지면 얘가 메시지 스트링 팜으로 받아옵니다. 해당 오브젝트 이름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가 저기 중간에 딱 멈춰 있는 거죠, 지금. 해당 창이 탁 팝업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밑에는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얼추 통신도구 밑에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 케이스 뭐 어쩌고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태그에다가 뭘 또 써줘야 되나 보네. 태그에 뭐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기자 관리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 뭘 오픈해 줄 거냐, w 언더바 waiting 언더바 mng.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전에 w 펑션에 여기에 입출금 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대기자 관리.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이 되나 보자고요. 로그인 누르고 오케이. 대기자 관리자 하면 대기 관리자 하면 딱 됐고요. 닫으면 뭐 그냥 딱 닫힌 거고, 얘가 안 보였어요. 얘도 그냥 비지블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보이는 게 아니네. 이쪽 것만 보이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명령은 나중에 오픈할 때 쭉 바꿔주네요. 이건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기능 구현을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대기자 관리 누르고, 자, 이 화면까지 됐어요. 일단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아래 거는 깨끗하게 지울게요. wsail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지울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됐지? 예. 대기자용 포스 설정 탭을 대기자 화면이 실행되었을 때만 나타나도록 만든다. 이제 지금 할 일은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걸 누르고 환경 설정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인 거야. 이 상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대기자 관리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대기자 관리라는 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누르면 거기에 이제 그 몇 번째 대기자일 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건지, 사이 메시지를 보낼 건지 내역이 나오고, 자, 고객이 등록했을 때 메시지를 어떤 걸 넣을 건지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입장 요청을 했을 때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건지 등록이 되는 화면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화면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 거냐, 그냥 단일 화면이니까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근데 단일 화면이니까 이 매장 관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데이터 윈도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막 데이터 윈도우도 여러 개 있고. 저걸로 만들까?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만드는 걸로. 이걸로 대기자 관리를 일단 만들고요. 매장 관리로 만드는 걸로. 자, 그러면 저게 컴피그에 매장 관리 스토어, 이 탭이거든요. 이 탭이니까 얘를 그대로 컴피그 웨이팅이라고만 그냥 해도 되겠네요. 클로징 컴피그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웨이팅 하면 얘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 제가 이제
일단은 데이터 윈도우를 현재는 안 넣을 거예요. 현재는 안 넣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고, 기존의 다른 기능들은 일단 흔적만 만들어 놓읍시다. 비서트라는 기능이 없긴 한데 버튼이 클릭됐을 때 나중에 뭔가 한다 뭐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건 어차피 지금 안 써도 되죠. 예. 메시지 박스는 하나 둡시다. 얘도 사실은 뭐 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내용 다 그냥 지워버리고, 어차피 이거 눌러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만큼 필요 없어요. 필요 있었네. 여기 ls msg가 있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어차피 견본만 보여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 아이템 체인지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능 사용을 안 할 거니까 그냥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쓸 거고, 네, 리트리브 할 때 저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세이브를 일단 이 흔적만 둡시다. 이렇게. 흔적만 두고 여기에 보면 리트리브 기능 가져갈 거고요. 세이브 기능 가져갈 거고요. 요건 이렇게 데이터 윈도우 유저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애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딜리트도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로우는 한 로우 들어갈 거니까, 그 대신 지금 매장 쪽에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얘를 그럼 이제 탭에서 불러오는 걸 만들잖아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 컴피그에 보면 이렇게 탭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요거네. 여기서 만드네. 제가 탭을 그냥 그 크리에이트로 만드는데, 이때 제가 여기 작업을 해놓은 걸 보면 UE make 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요. 넣었는데 다른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는 이거를 db2는 안 넣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일단은 다 넣고 제외를 할 때만 빼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위 내역으로 딱 보여주는 걸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스 관리 다음에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되나? 대기자 관리. 대기자 관리를 앞에 할 필요가 없나? 거래처 관리 다음에 나오면 되겠다. 고객 관리, 거래처 관리, 여기가 이제 대기자 관리. 대기자 관리 컴피그 웨이팅. 오케이. 자, 이러면 무조건 생기고, 여기에서 제외를 할 건데 키오스크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외 항목이에요. 근데 저 위에 거랑은 합칠 수가 없으니까, 아이씨, if is valid w 언더바 waiting 언더바 mng가 현재 실행 중이면
이 얘를 이 오브젝트 네임은 not 이게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근데 나는 not보다는 false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and if 실행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서 내가 그냥 들어갔어. 그냥 환경 설정 눌렀어요. 그러면 거래처 관리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대기자 관리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환경 설정을 눌렀어요. 그러면 거래처 관리 다음에 대기자 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틀은 다 만든 거예요. 대기자 관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기자 관리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몇 번째 호출을 할 거냐 그거 정하고 각종 메시지 내역을 넣고 여기에 뭐 키보드를 넣어주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꽤 또 한 30분이 후딱 넘어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정도 하고 다음번에 이제 이 내용을 채워야겠죠. 이 내용을 이제 채우고 이 대기 그렇죠. 대기 관리자 화면 이거 내용도 채우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있는 이 대기자 관리 이거 내용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조금한 것도 제가 뭐 생활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내역이 바뀌었는지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